무사색. 안녕하세요. 법무사 김창산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 안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전형주입니다.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셋이 모여 무사 셋입니다. 무사색. 오늘은 제가 황정음 사건이라고 다들 아시죠? 알죠. 그 사건에서 우리들이 항상 궁금해하고 있는 가지급금과 횡령, 배임의 이 차이와 이를 막기 위한 해결책 이런 것들을 주제로 제가 한번 구성해봤습니다. 네, 재밌겠네요. 25년도 5월 달이었었는데 황정음 씨가 법인 1인 기획사를 차렸어요. 그게 이제 네. 훈민정음 엔터테인먼트라고 있었는데 이분이 그 법인을 세우시고 나서 그 법인 있는 계좌의 돈을 약 43억 4천만 원 인출을 하셨습니다. 부럽다. 그렇죠? 네. 43억을 인출해서 이거를 어디다 썼냐면 이게 사업 목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인출한 다음에 코인 투자를 하시고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시고 이래서 요거는 이제 검찰 측에서 횡령으로 봤던 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비단 이게 황정음 사건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법인들이 이래요. 근데 법인의 자금을 마음대로 운용하시게 되어진다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내 거라고 하더라도 개인과 법인은 별개입니다. 법인격을 부여를 해서 법적인 주체 또는 객체로서 취급을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나온 것이 법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의 개인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그 법인의 재산이라든지 뭐 물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쉽게 말해서 빼돌린다. 그러면 그게 횡령이 되는 거고. 횡령이 아니면 배임이 될 소지가 생기고 그러는 거죠. 뭐 특히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조금 많다 보니까 뭐 세금 측면에서 법인을 하면 세금을 덜 낸대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그렇지, 예, 그렇지. 법인으로 설립을 하는데 법인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당연히 내가 번 돈이니까 내가 쓴다 뭐 이렇게 예, 생각을 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특히 이번에 황정음 씨 사건 같은 경우는 1인 회사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인과 법인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이 법인이 나 혼자의 소유니까 같은 거라고 결국 볼 수 있지 않냐라는 것이 잘못 알게 되는 경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보통 사업을 한다고 할 때 법인 소득세는 조금 더 세율이 낮으니까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 있겠지만 각종의 회계 규정을 준수해야 되고 횡령 배임 같은 거 생기지 않도록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또 주어졌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황정음 사건에서 저도 이제 뭐 횡령, 배임 막 여러 가지 법적인 용어들을 되게 많이 들었단 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황정음 씨가 횡령으로 인해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선고받았거든요. 그러면 예, 집무사님께서 도대체 이게 이제 법적으로 횡령, 배임 뭐가 위반돼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된 건지 이거를 좀 설명해 주시면. 횡령 배임은 제가 모르고요. 법무사님이 하실 거예요. 그 세법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서. 형법 제355조에 제1항이 횡령죄고 제2항이 배임죄거든요.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 그럼 배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돈 또는 회사의 물건을 갖다 빼돌렸다. 남한테 뭐 팔아먹었다.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횡령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훔쳤다라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배임은 어쨌든 뭐 이렇게 손해를 끼쳤다. 손해를 끼치는 것 네. 자체를 배임이라고 네. 하고 네네. 훔치는 거를 그렇죠. 횡령이라고. 네. 물건을 빼돌렸다. 그러면은 배임이 조금 더 큰 범위가 더 넓은 범위인가요? 거죠. 네. 그리고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임죄의 성립을 검토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저 몰랐어요. 금액에 따라 무언가 좀 법적에 받는 처벌이 좀 다른 거예요. 횡령죄 또는 배임죄가 이제 형법 제355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업무상이라는 글자가 붙으면 더 가중처벌이 돼요. 또 더군다나 횡령 배임에 있어서는 특경법이라는 게 있어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들어봤어요. 그걸 줄여서 특경법이라고 하거든요. 특경법일 때는 또 5억 이상의 피해 금액이 생긴 경우에는 또 거기다가 가중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징역 이런 경우는 이제 집행유예가 나오기는 힘들겠죠. 그러면 황정음 씨는 43억 원 인출했으니까 특경법을 적용이 되었을 텐데 소정의 감경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구나. 저도 이제 보도를 읽어보니까 사실은 그 법인에 피해를 끼친 금액을 개인적으로 융통해서 다시 다 갚았대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자기 소유라고 했잖아요. 자기가 일대 주주니까. 근데 그 자기의 손해밖에 없으니까 다른 주주가 있었으면 또 달라졌겠죠. 그러네, 맞네. 맞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감경을 해줘가지고 다행히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나왔던 것 같아요. 다른 주주가 만약에 있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정말 그런 문제가 사람들이 심각하지. 손해를 실질적으로 입었고 용서해 줄 생각이 없다. 그랬다고 하면은 아마도 이제 실형? 실형을 하게 될 확률이 높았던 거죠. 불행 중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던 것 같아요. 법무사님께서 횡령과 배임에 대해서 말씀을 했던 게 이게 이제 형법상 내용입니다. 법인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지만 그 거래 내용이 확정되어지지 않고 모호한 것들 있죠? 모호한 것들, 알 수 없는 것들
우리는 그걸 가지급금이라고 해요. 가지급금이 만약에 발생되어진다 그러면 좀 심각해집니다. 가지급금 사실상 회계상 있는 용어는 아니에요. 그냥 임시 개정 과목이에요. 그러면 가지급금의 예시 있죠. 법인 결산을 하는데 12월 달에 결산을 하는데 2월 28일 날에 한 20만 원이 인출되어졌다고 해요. 근데 뭔지 몰라. 알 수가 없어. 그럼 가지급금 되는 겁니다. 아, 네, 뭔지 가지급금 모르겠는데 되는 거예요. 안 맞아. 그쵸. 뭐, 근데 네 어떻게 해도 이걸 처리할 수 없으니까. 맞습니다.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냥 세금 기한서 발급이라던가 카드 사용 내역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갑자기 법인에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출금해버리면 이거는 대표자가 모르는 사이에 가지급금이 되어질 확률이 높아요. 돈을 준 이유가 명확하게 있고 증빙이 가능하면 당연히 그걸 뭐 처리를 하면 되는데. 바로 이거예요. 어. 가령 예를 들자면 이거 뭐냐고 제가 개인적으로 안무사님한테 만약에 20만 원 빌렸다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거 갚기 위해서 법인계좌에서 그냥 20만 원 줬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사적 간의 결액뿐만 아니라 증빙이 없죠. 서류가 없잖아요. 이건 바로 그냥 가지급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쵸. 이게 만약에 회사 증빙이 떨어졌으니까.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니라 법인과 개인 간의 거래라서 증빙 서류가 없다. 그럼 가지급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는 많은 돈들 중에 일부는 횡령이 될 수 있겠네요. 비슷해요. 네. 근데 가지급금이 정말 모호한 순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이게 검찰의 불기소나 무혐의 처분을 보게 되어지면 명확하게 하나의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의성이에요. 고의성이 있던 것을 명백하게 보여진다라고 하면은 바로 횡령과 배임에 의해서 형법상 처리를 받는 것이고 만약에 고의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게 세법상 가지급금으로 처리가 되어져서 그냥 세금만 더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이 차이가.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고의가 없다라는 것을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자기가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고 고의 중에서도 애매한 거 있잖아요. 미필적 고의. 미필적 고의도 고의거든. 네. 그거 해당되면 이제 형사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고의성이라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방편은 제 실무상 경험을 보게 되어지면 증빙 서류가 있으면은 되게 좋아요. 성정음 사건을 보더라도 어디에 돈을 썼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회사 내부자료 지출 명세서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43억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예요. 장담할 수 있어요. 모르겠다는 표정인데? 아, 어디에 돈을 썼는지 가라로 만들어 놓은. 그러면 안 되죠. 아니, 왜냐하면 이 황정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인출을 해서 이제 코인에 투자를 했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네. 제 사견을 말씀드리자면 43억 중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정말 황정음 씨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도 있겠지만 어디에 썼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훔쳐서 금액이 43억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대부분의 법인 대표님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을 조금이나마 줄이거나 아니면은 명백하게 내가 소명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 내부적으로 지출 명세서라고 따로 있어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영수증 붙이고 어디에 사용한 내용에 대해서 회사 내부적인 자료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횡령까지는 제가 보기엔 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은행하고 대출 계약을 통해서 회사가 대출금을 받았어요. 그 돈을 개인 명의로 옮겨놓고 그걸 가지고 투자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횡령될 수밖에 명백하죠. 없었죠. 그건 명백해요. 그랬을 때 그 대출금을 회사에서 개인이 가져갔으니까 회사와 개인이 별도로 또 대출 약정을 했었어야 돼. 법무사님께 너무 잘 말씀드렸거든요. 법인 계좌에서 내가 너무 급하다 보니까 돈을 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인생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맞아요, 당연히 그럴 맞아요.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법인과 그 대표자 간에 차입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너무 좋아요. 그 약정 이율, 그게 지금 현재 25년도 기준입니다. 그게 4.6%예요. 4.6%의 금액으로 차입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법인에다 이자에 대해서 금액을 입금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횡령까지는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법인하고 이 대표자 개인하고 차입계약서를 쓰면 가지급금에서도 이제 그 돈은 빠지는 거죠. 그렇죠. 가는 만약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가지급금이 아니라 개정 과목이 대여금 항목으로 변경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세법상 불이익도 당연히 없겠죠. 원리금만 잘 갚으면 되겠지. 그러면 어쨌든 그 재무제표상에 가지급금이 얼마다라는 게 표기가 되죠. 표기가 돼요. 여러분들 재무제표를 보실 때 잘 보시면 주임공 당기 채권이라고 나와요. 들어본 것 같다. 네. 주주와 임원들에게 빌려준 채권들, 아하. 금액들, 받아야 될 돈들 아하. 하면서 재무제표에 딱 표기가 되어죠. 그 서류상 조금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 이러면
위험하죠. 학년까지는 모르겠고 그게 좋은 법인은 사실상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정말로 경영에 대한 안정성이라든가 재무에 대한 건정성이 높지 않은 법인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듣다 보니까 좀 간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는 게 그럴수록 대표자 개인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 뭐 각종의 지급에 대한 규정을 미리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야지 애매해서 세법상 불이익을 받는 가지급금 처분을 받지 않게 될 테니까. 맞습니다. 네. 네. 법무사님 이런 말씀 하실 줄 제가 알았어요. 정관에 잘 작성해주면 문제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진 않아요. 네.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총에서 정확하게 통과시킨 어떤 규정을 통해서 대표자가 됐건 어떤 다른 뭐 임직원이 됐건 지급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가지급금이 솔직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 맞아요. 그건 없을 그럴 수는 것 없어. 같아요. 근데 적절하게 잘 관리를 해서 지금 딱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법인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 11월, 12월 요 정도 시즌에 자기가 1년 동안 사업을 했었을 때 가지급금 금액이 얼마인지 먼저 파악하시는 거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모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12월이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기간이 지났잖아요. 금액이 있으면은 뭐 세무사와 협의를 해서 그렇죠. 뭐 이렇게 조금 네. 돈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넣으신다던가 네. 아니면 이게 어떠한 용도인지 명확하게 증빙을 조금 갖춰 놓으신다던가 이런 것들이 연말에 좀 세팅되시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해요. 네, 오늘 이렇게 황정음 씨 사건으로 본 대표이사가 법인의 재산을 함부로 소비했을 때 생기는 위험, 횡령 배임의 문제, 또 그다음에 가지급금에 관한 어떤 이슈들을 잘 한번 정리해보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자, 지금까지 법무사 김정관, 노무사 아닌지 세무사 최현재. 셋이 모여 무사 셋이었습니다. 셋이었습니다. 무사 셋